그러면 강아지, 고양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CNN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하죠. 그래서 프롬 하셔가지고 저희 레이어와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라스 하시고 이제 임포트 하셔가지고 모델즈 또 프롬 하셔가지고 케라스 하시고 임포트 하셔서 레이어즈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프롬 하셔가지고 케라스 해서 임포트해서 옵티마이저스 OPTIMIGERS 그래서 저희 옵티마이저스 해서 앞에서는 저희 옵티마이저는 그냥 기본적인 텍스트로 지정을 하셨었는데 이 옵티마이저를 모듈로 가지고 오시면 학습률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습률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옵티마이저를 따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률을 이제 지정을 하신다면 이제 우리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고차원 데이터인데요. 이 고차원 데이터들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성능에 대한 개선 부분들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델은 models.sequential sequential sequential 하셔서 이제 모델을 하나 완성을 가지고 와 주시고 그 다음에 add 하셔가지고 이제 모델 추가하시면 되죠. 그래서 model.add 하셔가지고 layers.conv2d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conv2d 해서 이제 필터의 개수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32개로 한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사이즈는 3x3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액티베이션 activation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렐루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풋 레이어니까요. 이제 인풋에 대한 쉐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인풋에 대한 쉐입은 150 x 150 x 3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저희 앞에서 이미지 가지고 올 때 타겟 사이즈를 150 x 150 x 3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값을 줄 때 150 x 150 x 3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NN 아키텍처에서 인풋 레이어의 쉐입을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컨볼루션 다음에는 맥스풀이 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모델.add 하셔가지고 layers.maxpooling 2D maxpooling 2D 하셔가지고 여기도 2,2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쭉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컨볼루션 또 와야 되겠죠. 그죠? 컨볼루션도 적어주시고 모델.add 하셔가지고 layers.conv2d 하셔서 모델 우리 필터의 개수 64개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필터의 크기는 3x3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우리의 액티베이션 함수는 액티베이션 함수는 똑같이 렐루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이렇게 괄호를 막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이 됐고 그 다음에 맥스풀링 사용하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맥스풀링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사실 여러분들 자유롭게 몇 개 뉴런을 쓰실 거고 몇 개 필터를 사용하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4개 나는 조금 더
한 128개까지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64개 정도로 한번 써봐야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가 얼마나 고차원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주시고요. 저는 한 128까지는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풀링까지 해서 아키텍처를 이렇게 컨볼루션, 맥스풀, 컨볼루션, 맥스풀, 컨볼루션, 맥스풀 해서 이제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 놓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층으로 보내서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댄스층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add 하셔가지고 레이어즈 점 하시고 플래튼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 데이터들이 지금 4차원 형태로 움직일 거라서 이제 2차원 형태로 바꿔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add 하셔가지고 layers.dance 해주시고, 이 댄스에서 뉴런의 개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28개 정도 지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저희 액티베이션은 렐루, 렐루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모델.add 하셔가지고 layers.dance 해서 1개 하시고, 액티베이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죠. 바이너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너리가 아니죠. 시그모이드로 사용해 주셔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이중 분류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키텍처를 완성을 했는데, 한번 모델.서머리 해가지고 서머리해서 아키텍처가 잘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모델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모델이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모델이라고 이제 잘 적어주시고, 아이고 모델이라고 잘못 적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서머리된 아키텍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맥스풀, 컨볼루션, 맥스풀, 컨볼루션, 맥스풀 해가지고 플래튼 해가지고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많네요. 그쵸? 우리 뉴런이 넘어온 이제 정보가 36,992개인데 저희가 뉴런을 128개의 뉴런으로 받는 거는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28개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 512개 정도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512개 정도로 한번 늘려볼게요. 조금 더 늘려서 충분히 뉴런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모델의 학습을 어떻게 시켜줄 거냐. 모델.compile 하셔가지고 우리 컴파일 정보들 넣어줄 건데, 그럼 학습은 뭘로 시킬 거냐? 학습.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는 뭘로 할 거냐?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측도를 가지고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를 체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우리 옵티마이저를 옵티마이저를 적용을 해줄 건데, 이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이제 전에는 따옴표에서 RMS 프롭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옵티마이저를 앞에서 이제 이미 갖고 왔습니다. 옵티마이저스라고 하는 이제 모듈 밑에 점을 붙여주시고 RMS 프롭이라고 하는
우리 모듈 지정해 주시고 네, 여기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 LR 해서 1에 2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주시면 되는데 보통 고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2에 마이너스 4승, 5승, 6승까지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결과 잘 나오는 값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류 문제니까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니까 매트릭은 accuracy를 주시면 되겠죠. METRICS 매트릭스 하셔가지고 여기도 accuracy ACCURACY 이렇게 이제 accuracy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핏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학습에 대한 결과도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따로 데이터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에 핏에서 핏 언더바 제너레이터 GENERATOR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핏을 썼는데 핏 언더바 제너레이터를 써주셔도 되고요. 최근에는 API가 바뀌어서 그냥 핏만 해도 제너레이터가 넘어오면 알아서 이 20개가 넘어오면 20개 학습하고 그 다음에 또 넥스트를 호출해서 또 20개 받아서 또 학습하고 이런 반복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핏이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핏 하셔가지고는 이제 트레인 제너레이터를 넣어 주셔야 우리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몇 가지 정보들이 더 있는데요. 스텝스 per 에폭. 이 에폭당 스텝 몇 번을 작업하도록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한번 100번으로 한번 가정해 놓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딩 해 놓고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에폭 자체는 100번을 돌겠다. 에폭을 100번 정도 돌겠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폴더도 지정을 해놨죠.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만들었는데요.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언더바 스텝 하셔가지고 50번 지정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는데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가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스펠링을 틀린 것 같아요.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로 요거 다시 한번 정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스펠링이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실행을 안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혹시 학습이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 라고 하시는 분은 잠깐 멈출게요. 요거 잠깐 멈춰주시고 이 런타임 밑에 런타임의 유형 변경으로 한번 가서 하드웨어 가속기가 GPU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른 댄스층으로 사용하실 때는 괜찮지만 CNN 사용하실 때는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꼭 GPU를 사용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하면 세션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하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 또 이제 우리 인증부터 다시 받으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인증 다시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허용해 주시고 네,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다시 붙여놓고 엔터 치시면 이제 그 다음으로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셨던 거 다시 한번 좀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CNN의 핏
우리가 했으니까 피팅한 결과 값들이 우리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학습이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금 실행을 기다려 주시고, 네, 이제 에폭, 이제 저희 100번 줬는데요. 이 100번 에폭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빨리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늦게 되기도 하는데, 보통 하나 에폭 도는데, 우리 이제 강아지 고양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초, 11초, 12초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처음에 이 에폭 돌 때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게 뭐 캐싱 잡고 이런 작업들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에폭을 이제 다 돌고 나서 이제 지금 계속 에폭 한 번 돌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대략 한 5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잠깐 이제 쉬시면서 자,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폭 1번부터 쭉 가면서 저는 에폭 13번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에폭 한 번 도는데 한 13초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 한 지금 13번 정도 돌았을 때는 이제 에큐리시가 0.90, 트레인은 0.90, 또 밸리데이션은 0.71 정도로 학습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쭉 돌려놓으세요. 학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에폭 100번 다 돌았고요. 에폭 한 번당 이제 12초 정도 이렇게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었고, 로스 값, 이제 트레인에 대한 로스 값은 굉장히 작아졌죠. 그런데 에큐리시는 지금 1.0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인에 대한 에큐리시는 1.0으로 이제 다 맞춘 거죠. 그런데 밸리데이션 에큐리시는 0.73 정도 됩니다. 둘 간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오버피팅 상태인 거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히스토리 해가지고 우리 로스를 한번 좀 비교해 놓고 볼게요. 로스. 그래서 우리 트레인에 대한 로스입니다. 트레인에 대한 로스와 또 밸리데이션에 대한 로스도 똑같이 이 히스토리 해가지고 발 언더바 로스를 비교해 놓고 볼게요. 언제가 가장 적절한 이제 모델의 복잡도인지 좀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BOCHS 해서 에폭스라고 해서 이제 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에폭을 100번을 돌았죠. 그래서 101까지 주시면은 이제 에폭 100번 돈 내용이 되겠고요. 또는 이거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로스나 발 로스나 똑같이 이제 데이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랭스 하셔가지고 플러스 1 주셔도 됩니다. 플러스 1 주셔도 되겠고, 그리고 plt.plot 하셔서 이제 우리 x값 fx라고 하는 우리 x값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로스 y값은 로스로, 그 다음에 라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트레인에 대한 로스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plt.plot 하셔서 에폭 지정해 주시고, 또 발 로스죠, 그쵸? 발 로스. 잠시만요, 이게 여기에 발 언더바 로스라고 해주시고, 우리 라벨은 요거는 밸리데이션의 로스다.
로스단 이제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plt.legend 주시고 plt.show 하셔가지고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니까 트레인에 대한 로스는 쭉 감소하고 있죠. 굉장히 작게 감소하고 있는데 밸리데이션에 대한 로스는 뭐 거의 초반부터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거의 학습 초반 한 에폭 한 20번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이미 증가하기 시작했고 한 글쎄요 요게 한 에폭 한 10 정도 그죠? 에폭 한 10 정도에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이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에폭이 지금 20번 정도 됐을 때는 20번 아니 100번 정도 됐을 때는 이만큼의 갭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미 오버피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버피팅. 그래서 한 에폭 한 10 전후로 좀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을 이제 다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에폭만 변경하셔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 모델 가지고 와서 학습을 다시 해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하나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길죠? 새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 코드죠.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가지고 오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지고 오고 이제 다시 재학습 시키시는 거죠. BOCHS 에폭을 한 10 정도로 해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학습을 시킬 겁니다. 학습을 이제 이렇게 시켜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저희 카피해 왔던 모델을 컨트롤 V에서 카피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컴파일도 갖고 와야 되죠. 컴파일도 다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피팅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고 오시고 네 해서 가지고 오시고 여기다 한꺼번에 다 넣어 볼게요. 컨트롤 V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이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에폭 몇 번 정도 돌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 돌겠다 라고 해주시면은 이제 나머지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밸리데이션 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모델이 가장 적절하냐 라고 해서 써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갖고 이제 학습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스텝스 퍼 에폭 해서 이 스텝스 퍼 에폭은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20건씩 가지고 오기 때문에 20건씩 가지고 왔을 때 한 번 에폭을 몇 번으로 볼 거냐 입니다. 그래서 스텝스 퍼 에폭을 100번으로 했는데 저희가 20개의 데이터를 곱하기 100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2000개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앞에서 트레인 데이터 이제 2000건이었습니다. 2000건의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그러면 20번씩 뽑았을 때는 한 100번 정도 뽑으면은 2000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의 에폭은 100번 정도를 우리가 뽑았을 때 2000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스텝스 퍼 에폭을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에폭은 이제 아시죠? 우리 전체 데이터들을 몇 번 포문을 돌 거냐 한 10번 정도 돌겠다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 진행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폭 조정하셔가지고 다시 학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켜 주시면 이제 아까 처음 학습될 때보다는 조금 이제 속도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진행해 주시고 지금 에폭 한번 도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습이 완료가 됐는데요. 에폭 10번 돌았을 때 애큐리시가 0.89 정도로 학습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저희 이밸류에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은 모델.evaluate 해서 저희 테스트 데이터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점 하셔가지고 모델.evaluate 또 evaluate도 evaluate 제너레이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신 버전에는 이제 제너레이터 없이도 그냥 evaluate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테스트 언더바 제너레이터 지정해 주셔서 이제 테스트 제너레이터는 이제 테스트 폴더에서 20건씩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evaluate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스텝스라고 해서 한 50번 정도 가지고 오면 이제 20개씩 50번 갖고 오면 1000건이죠. 그렇죠? 1000건 정도 가지고 와서 이제 evaluate해서 평가해서 평균 점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죠. 50번씩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evaluate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게 지금 50개씩 갖고 와서 이제 반복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죠. 이것도 한번 좀 돌려 놓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evaluate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스텝 50번 해서 50번 반복하면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evaluate를 해봤더니 이제 앞에 거는 로스죠. 로스는 한 0.62 정도 되고 또 이 뒤에 거는 애큐리시입니다. 애큐리시는 0.70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능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 성능을 좀 높여볼 거예요. 후반부에서 좀 높여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학습 진행해 보셨고 또 가장 적절한 모델 찾는 방법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델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모델을 잘 저장해서 이제 또 이후에 모델을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델 저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저장. 그러면 우리 모델은 어떻게 저장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모델 이름에 save라고 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콜앱에다가 저장을 할 거니까요. 베이스 언더바 dir 하셔가지고 이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시고 저희 이제 G 드라이브 밑에 뭐 마이 드라이브 밑에 어디 밑에 있었죠, 그렇죠? 요거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모델로 저장하실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catchanddogs 뭐 하셔가지고 좀 H5라고 하는 H5 형식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모델 자체가 저장이 된 거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시켜 놓으시고 그러면 이 모델 저장된 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예, 이제 모델을 로드하셔 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슈도 코드예요. 슈도 코드. 만약에 뉴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델을 불러온다. 그러면 우리 모델스라고 앞에서 임포트 하셔가지고 사용하셨던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로드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이스 dir에서 디렉토리, 기본 디렉토리죠. 요걸 가져와 주시고 방금 전에 저희가 저장해 놓은 이제 요 h5 파일명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이 해당 디렉토리 밑에 있는 H5 형식의 모델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이제 저장이 될 것이고요. 불러와질 것이고, 아마 이게 형식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지금 슈도 코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G 드라이브 밑에 어디 밑에 저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저희가 임시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지정을 한꺼번에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os.join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모델을 사용하실 때는 로드 모델 하셔서 방금 전에 저장했던 H5 형식의 모델을 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슈도 코드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위치 잘 선정하셔가지고 모델 저장했다가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